2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약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0.06%씩 내렸습니다.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EU 예산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해왔던 EU 정상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안으로 9,600억 유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수정 제시했던 9,720억 유로에 비해 120억 유로 삭감된 기준으로 이번 삭감은 EU 예산안이 편성된 이래 처음입니다. 중국 과학기술이 양적으로는 이미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043억 달러로 우리의 380억 달러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연초부터 물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주부터 민관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유통물가 재수술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월 12일 화요일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힘입어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날 유독 전차 군단의 강세가 눈에 띄기도 했죠.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의 하락폭을 대거 줄이면서 선물지수가 약 보합권에서 약세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연휴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 후 연휴 이후 시장 흐름과 또 매수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오늘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너무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자, 내일은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 어떤 흐름을 보여왔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까치의 설날도 지나갔고요. 우리나라의 설날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작을 알릴지 한번 기초가 좀 여부가 조금 주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다우 증시는 끝도 모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안에 내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약보합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단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알고 계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단에서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주가 자체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주는 모습은 꼭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의 거래량 한번 보시더라도 48억 1,200만 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64억 8천만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못 미치는 거래량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보시더라도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통화 완화 정책 또한 연속적으로 조금 보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좀 강한 그런 다우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이후 우리 증시는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 유독 거래일도 짧아졌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주요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돼 있다고요. 체크 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네. 어느 쪽으로 확실한 방향성을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일단은 경제 지표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바마의 국정연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지금 여기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아니면 산업 생산 지수, 그리고 소비자 태도 지수까지 어느 정도 발표가 될 와중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업종과 그리고 기술 업종이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11선까지는 분명히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열어두시고, 그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그냥 잠시 쉬어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낙폭을 어느 정도 끼치기에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국내 증시 한번 적용을 해서 같이 보시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1930포인트를 기점으로 하단 박스권보다는 상단 박스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1970포인트까지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하시고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고, 그만큼 지금은 만약에 코스피 종목군을 따진다면 트레이딩 전략이 유의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군들 한 번 더 보시고,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우리가 매력적인 섹터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업종은 IT 부품 업종입니다. IT 부품 업종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코스피 쪽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 갖고,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주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수요일이었죠. 2월 6일 추천받았던 종목 아남정보기술에 대해서 AS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일단 매수가도 잘 줬고요. 지난 금요일자 목표가 2,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M&A 관련주들에 대한 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추세 전체가 M&A 쪽에 아무래도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M&A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매수가 잘 따라붙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M&A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분명히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근거 없는 루머가 많이 양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M&A라는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남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가 돌려 세우면서 올라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단기 흐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했던 2,000원까지는 도달을 한 상태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오늘 출발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 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플러스 출발을 한다라면은 주가의 상승이 추가로 나와서 대략적으로 한 2,25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보통 요즘 이제 M&A가 확정이 되거나 뭐 완전히 결정이 나게 되면은
대부분 주가가 초기 출발 가격에서 약 2배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이 종목도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목표를 세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가가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 주체가 빠져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주의를 좀 꼭 좀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2,2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좀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눈여겨볼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지금은 아무래도 또 네. 새로운 업종보다는 기존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주들이 다시 또 매수 관심이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정책 행보 자체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세민들을 살리는 쪽 아니면 중산층을 키우는 쪽 이런 쪽으로 자꾸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또 다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 테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종목도 예전과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주연테크 같은 뭐 이런 기업들도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주연테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소 컴퓨터 제조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기업에서 그 납품을 받을 때 이제 너무 대기업 쪽의 제품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적극적으로 조달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인데요. 아직 추세가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들어서 주가가 1,400원까지 상승세를 한 번 더 탔다가 지금은 네. 중기적으로 약 한 보름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좀 잡힌다라면은 추가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컴퓨터 서비스 쪽에 KC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잡고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매수가 자꾸만 몰리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경봉이라는 주식도 최근 들어서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또 배당 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회사의 내용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주가가 그 경제 민주화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별적인 접근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종목 가운데 관심 종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CS인데요. 네. 왜 그 종목들 중에서 굳이 KCS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가 네. 봤을 때는 역시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또 수급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기업 가치를 따지고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 제일 빨리 들어오고 또 제일 흐름이 강한 종목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제일 강한 종목은 역시 KCS가 가장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이평선들이 수렴을 해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 증가도 상당히 눈에 띄는 편이고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한번 해준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역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완벽하게 조건을 만들어 놓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매도가 강하게 나와버리면 바로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4,100원에서 4,25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정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래군의 새해 건강하셨습니까? 저다 또 어디 갔다 다녀오셨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그 사이 이틀 몸살 나가지고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설 연휴 이후 오늘 첫 거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가 30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1950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60에서 안착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요, 저는 안착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300일 이평 한번 보자 했는데, 300일 이평 이제 이 부분이 있어 주가가 이제 일단 점프를 했는데,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계속 이제 미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는 빠지고 또 미 증시 글로벌 증시가 빠질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또 폭등한 한 20포인트 뜨는 이런 모양을 볼 때, 왜 이런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선물에 이제 연루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지금 이런 자리인데요. 선물의 이제 포인트가, 지금 선물이 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빠지면 이제, 기관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부분도 이제 손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선물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부분인데 개인들은 이미 코피가 줄줄 흐르는 부분이, 기관들도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만약에 하방 이탈을 해버리면 자기들도 손해나거든요. 손해나니까 이제 자기들 걸 철저하게 방어하는 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전량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물을 매도하다가 자기들 손해날 것 같으니까 사자 딱 돌리면서 이제 갑자기 10시 이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 주가 많이 띄우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물은 이제 주식은 지금 선물 시장에 이제 사생 결단식인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서서히 기관이 오늘 이제 어제 종가 금요일 종가로 수익권이거든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관들이 과연 선물을 추가적으로 이제 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의 선물 평균 가격이 265 팔기에는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어느 선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타협을 보면서 손절매를 잘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관들이 매도 시점입니다.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시점. 지금 선물 자체가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은 전부 매도입니다. 2조 8천억이고요. 개인들이 1조 8천억, 나머지 이제 기관들이거든요. 기관들은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권이고, 개인들은 이제 코피 흐르는 그런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자기가 먹었는 걸 파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팔 때 주가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는 과정에서 우리도 개인들도 저점에 샀던 것들은 과감한 손절매 한 100만 원 정도 손절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남습니다. 뭐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왜 팔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선물 호가를 보시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데, 요즘에 선물 호가가 기관들이 조금 조작을 합니다. 팔고 사고 호가가, 한 호가가 보통 한 200개 포지션인데 한 2-3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팔 수 없는, 외국인들이 팔 수 없는 그런 호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00일 이평이죠. 정확히 찍고 이제 튀는 그런 모양입니다. 튀는 모양인데, 이제 결론은 300일 이평이 이제 가장 지지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이 60일 이평이 굉장히 큰 또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0일 이평 자체의 저항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주가의 이제 상승폭의 2분의 1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이제 주가가 정확히 상승폭의 2분의 1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는 이런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인위적인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38%, 62% 정배열 때, 엘리어트 때는 자동적이지만, 2분의 1 이런 포지션은 이제 인위적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오늘 또 굉장히 힘이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모르죠. 굉장히 삼성전자를 갖고 또 조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장 자체는 오늘 크게 뜨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한 5포인트에서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 큰 재미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살 수 없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이 계륵 같은 부분인데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뭐 1960, 66포인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가는 61일평 아래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떨어지는 칼날이죠. 21일평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 자체는 전형적인 약세 국면을 모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그 61일평 자체도 이제 서서히 이제 둔탁합니다. 61일평 자체도 서서히 이제 둔탁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지금 6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61일평도 이제 상승의 기보다는 하락의 기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물론 공격적인 매매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인지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뭐 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자체가 좀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어제 주가 20포인트 떠도 삼성전자가 거의 주가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매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하지 말고 버티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스펜2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선행 스펜2가 이제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선행 스펜2의 급격한 상승은 여러분에게 이제 굉장히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한참 남았거든요. 한참 남았습니다. 선행 스펜2가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한 5일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 스펜2 5일 상승하는데 물론 선행 스펜2가 상승함으로써 매물대를 두껍게 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뭐 급락 나오고 그건 아닙니다만은 선행 스펜2 이 선행 스펜2가 오를 때 서 있는 선행 스펜2가 굉장히 저항을 받는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선행 스펜2 자리가 계속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구름 위에 올라가다 종가가 과연 구름 위에 올라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구름 위에 올라간다면은 그 다음은 선행 스펜 원인 1960포인트 전후까지는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뭐 60포인트 반등하면 10포인트인데 지금 자리에 10포인트 먹기 위해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도 쉬어야 된다. 참 쉬는 것도 지겹죠. 그래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 이후에는 원래 또 주식 매매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쉬는 템포를 추가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 사이 6일, 7일 뭐 하루에 여러분 보다시피 2천억씩 거의 1,900억, 1,600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어제는 명절이라고 조금 매도 나오다가 다시 사는데 그 사이 우리 모르는 사이 이 통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안 보이는 사이 한 7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7조 정도를 기관들이 돈 먹고 우리 개인들 다 떠넘기는 그런 이 불상사가 났는데 너무 안타깝다. 제가 이렇게 했죠. 이번에 주가의 그 상승의 견인이 프로그램 매수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죽어도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죽어도 주식을 사고 죽어도 그 검은 토마토나 방송 그런 거 보고 하는데 여러분 센 방송 보시고 해야 된다. 프로그램 매도 냈겠죠. 얼마까지? 10조까지는 장 자체가 분명히 굉장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벗 보시면 나오죠. 피벗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 피벗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 피벗은 이번 주에 잘하면 1970포인트를 한번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방 쪽은 1930포인트까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930에서 1970까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0시에 수익을 말하다 안 보신 분들은 인터넷 서울경제TV 쳐셔서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상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930에서 1970까지 박스권 형성.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고점에는 1960포인트가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고점은 1970이고 1960에서 그리고 하방 쪽은 1945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세다. 장 자체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미미한 장세. 제가 볼 때 1945에서 1960 사이 오늘 그 종가인 이 추세에서 계속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요즘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인버스 굉장히 많이 사죠. 왜입니까? 종목 자체 부침이 심하다. 그 종목은 세 개죠. 요즘 종목 세 개 뭡니까? 삼성전자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부도 안 나니까 이거 사는데 이거 수익 생각보다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사지 마시고요. 꼭 매매하시려면 삼성전자를 매매하셔야 된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날 굉장히 했죠. 기준선까지 뚫는 토했습니다만 조금 인위적인 모양입니다. 주가는 계속 약세예요.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삼성전자 221 2평 다일 때까지는 저는 약세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 자체 요즘에는 빨간 날 주식 사면 바보입니다. 파란 날 주식을 사야 된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빨간 날 주식 사는 사람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남들이 눈물 흘릴 때 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는요. 고객의 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고객의 탁금 엄청 빠져가 16조 5천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 신용인데 신용이 계속 그때 4조 5천에서 4조 제가 했죠. 3조 7천까지 빠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개인들이 그 3개월 전이면 어디입니까? 12월이죠. 그때 주가 2,000포인트 때 주가 2,200 갔다 올 때 그때 신용 부작용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 매매가 나온다거나 만기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만기 매물이 나온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주가가 종가가 항상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장이 아침에 상승 후에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일본 열렸죠. 일본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전고점에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들이 전고점에서 굉장히 부딪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공격적인 콜은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독일 증시는 이미 한풀 꺾였죠. 영국 증시도 한풀 꺾였습니다. 장대 연봉 나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장 자체가 분명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의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301평과 61평의 샌드위치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지금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 보일 겁니다. 뭡니까? 페넌트형입니다. 이 페넌트형은 여러분 생각보다도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페넌트는 상방 이탈보다는 하방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좀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루 떴다고 여러분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동반해가 뜨는 거는 괜찮지만 동반하고 하지 않고 뜨는 거는 이건 엉덩이 뿔난소다. 이렇게 보는데 엉덩이 뿔난소는 맛없는 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10포인트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양을 본 다음에 액션을 취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주식 살 때는 분명히 오브이자 내가지고 사라고 할 테니까 아직까지 공격적인 매수 타임은 아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현금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쌤 방송 계속 주시하면서 여러분 돈 빚낼 때 구해놨다가 그때 확실한 우량주를 사가 수익 내는 장에 되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계좌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서 명절 못 보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센신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전부 부모님은 4분 장모 장인 포함입니다. 전부 세종대왕보다는 신사임당을 다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올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주가 상승에는 부정적인 의견 주셨죠. 기관의 매도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도 쉬어가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최고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증권계 진정한 고수 SPN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SL입니다. SL은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로서 자동차 램프, 조향장치, 모듈 샤시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및 한국 GM 회사에 납품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하며 유보율이 약 2600%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안정적입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2번 이상 분할로 차분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5%입니다. 손절가는 12,300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전체적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상승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SL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덧붙여 단기 승부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가볍게 단타 및 단기 승부할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기 승부주는 모나리자입니다. 종이 및 목재 관련 회사로서 가정생활용품인 화장지, 아이 어른용 기저귀 생산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치매 환자가 8배 이상 증감에 따라 관련 수혜 중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노인복지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서 모나미, 신우, 성한 등이 관련 테마성 주식들이 상승 중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추천해드린 모나미는 현재 상한가인데요. 2번으로 지혜롭게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3,700원에서 3,900원입니다. 2번으로 나눠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5%입니다.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현재 그 모나리자 호가창이 거의 상한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 근처에서만 분할로 2번 정도에서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때 제가 이제 행복한 설을 잘 보냈고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서울경제TV 시청률이 전 증권방송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방송과 좋은 전문가들이 많아서인데요. 특히 저희 종목을 따라서 매매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을 안전한 위치에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드시 5종목으로 분산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상 어쩔 수 없습니다. 매수하실 때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내로 여러 번 나누어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외국인이나 기관 세력들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내로 하루 종일 수백 번이나 수천 번으로 나누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 번에 수천만 원 내지 몇 억씩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기관, 외국인 세력들에게 바로 노출되며 백전백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차분히 5종목으로 분산 투자해 주시고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내로 여러 번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식 초보, 직장인, 매매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 시간이나 자금의 여유는 있는데 재테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서울경제TV에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설날도 이제는 지났고요. 오늘부터는 차분히 냉정히 판단하시면서 수익을 잘 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단기 승부주 모나리자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올해도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가 가능할 것이다. 201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이 10% 이상 가능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기아차. 2012년 4분기 실적은 원화 절상, 3분기 파업 등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으나 2013년 1분기부터 매출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수익성 회복이 전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역시 바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넥센타이어.
최근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가운데 원화 절하 및 자동차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과 더불어 반등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6,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뷰웍스.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동사 주가는 12월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동사 현재 주가는 연중 바닥권에 진입했다며 매수 적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24,800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한맥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금호 석유화. 작년에는 글로벌 타이어 수요가 역성장했으나 올해는 3.4% 이상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수 고무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연휴를 쉰다면 미증시는 혼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고점대에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을 옆으로 눕는 매물 소화 과정 아주 견고하게 기간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의 매수세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상당히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줬는데 지난 금요일장 결국 떡값 장세를 주었는지 아니면 외국인 주자들이 새로운 기조의 모습을 변화를 패턴을 보여준지는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5일선이 일단 5파동 하락 이후에 상승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주가가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급락했다 기술적으로 5일선이 상승 전환되고 또 21선에 빠져나가는 주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21선도 상승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에서는 외국인 주자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 주자들이 아직까지 주식 매수는 강하지 않지만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이제까지 누적 매도를 26,000개까지 들고 있는데 한 번에 5,000개 정도를 매수하면서 21,000개까지 2만 개까지 결국에 낮췄다는 것은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분들이 설 연휴 이후에는 이번 주가 만기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점에서 매수세를 체크하면서 일단은 이제까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웠던 이 디커플링 정세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초석을 갖춰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신규 편입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의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분들도 이제까지는 개별성 종목을 중심한 단타 공략 내지 아니면은 짧은 매매를 구사해왔다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61선도 지지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저점도 지지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가능했을 때 일단 우량한 대형성 종목군을 중심해서 배팅 포인트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난 금요일장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강한 모습의 매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급락한 다음에 21선의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충분하게 주가 조정과 기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지난해 수주가 총 13조의 수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고 주가 조정을 나타내는데요. 지난 3년 연속 신규 수주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2015년까지는 연평균 매출 성장이 10%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활발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실적 턴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갖춰주고 있고 또 이제까지 매도하는 기관과 외국인주자 내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 기술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투자분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눌림목을 이용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까지는 투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를 겪어왔다면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2월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주가는 좀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배팅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설 연휴를 마치고 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196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추가 상승 이어갈 것인가일 텐데 오늘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의 체크포인트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이제 중국 증시와 대만 증시는 춘절 연휴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휴장입니다. 이 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에 대한 부분으로 국무회의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주요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은 즉시 연금에 대한 비과세를 이제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제 납입보험료를 이제 초과하는 그 분에 대해서는 즉시 연금에서 이제 과세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에 추가시킨다는 말, 그리고 수업료, 그리고 급식비, 그리고 교재비, 이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국무회의 세법 개정안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회 이제 상임위원회도 오늘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이제 놓고 보았을 때 창호컴네 오늘의 이제 실적 발표 종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도화 오늘의 실적 발표 종목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그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국정 연설이 또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그 이회에 따르면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집권 2기 첫 새해에 국정연설을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국정연설이 이번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협상에 대한 그 시한을 앞두고 이제 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미국이 오늘 1월 재정 수지 이제 경제 지표 발표도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시황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96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05포인트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1935포인트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한마디로 앞이 좀 깜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다른 나라들도 오를 때도 우리나라는 뭐 오르지 못했고, 또 악재가 터지면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외부 변수만 문제일 줄 알았었던 그 우리 시장이 최근 내부적인 악재들로 몸살을 얻었었죠. 뭐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부분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지수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그 설 연휴 직전 코스피가 1% 가까이 반등에 우리가 성공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코스피로 따지면은 뭐 7거래일만으로 뭐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지금 뭐 15거래 이후에 계속 음봉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닥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설 연휴 동안에 해외 시장에서 이제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타났죠. 먼저 뭐 유럽연합, 그러니까 정상들이 내년부터 2020년도까지 9,600억에 대한 유로 예산안은 국적으로 합의를 시켰고요. 또 유럽연합이 출범된 이후에 첫 삭감이 나타났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또 여기서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예정되어 있죠.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 남아 있죠. 또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등 아직 확인하고 가야 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튀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1930포인트 구간대에서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으면서 주가의 반등을 계속 도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 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저녁 이제 경제지표도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들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여전히 뭐 지난주와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1935포인트 이하에서는 겁먹지 말고 일단은 매수세로 좀 일단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의 시장의 중심점은 결국에는 1960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예상지수로 놓고 보았을 때 1960포인트 위
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1960포인트를 확인하는 전약 후 강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오히려 1960포인트를 하회해서 출발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장은 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1960포인트를 중심으로 일단 환율 안정화 결국에는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환율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 금융섹터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변수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실제로 지금 시장 이번 주에는 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런 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점, 또 여기서 지금 시장을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이거겠죠. 시장의 거래대금이 지금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계속 놓여져 있다라는 것. 물론 설 연휴에 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래대금 한 5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 확인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연휴 이후에 이제 변동성 확대 국면 이번 주는 계속 열어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결국에는 시장은 오늘 반등 목표치를 잡아드리자면은 1980포인트까지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이벤트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하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